안녕하세요. 버튼로즈입니다. 최근에 저의 루틴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주사 피부염 세안 루틴과 짧은 제품 추천을 하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지금 피부는 이 상태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안 씻은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정착템을 찾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제품 시도나 다른 방법은 쓰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영상과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제 루틴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보통 저는 밤에 머리를 감는 편이긴 한데 어젯밤에 머리를 안 감고 자서 지금 감습니다. 샴푸를 먼저 끝냈고요. 세수를 할 건데요. 아침이라 가볍게 비누 세안만 할 거예요. 구찌몰 비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 모두 사용하시면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으니까 아침에는 물 세안만 하고 저녁에만 비누를 쓰셔도 돼요. 저는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침에도 비누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샤워까지 끝내고 나왔어요. 곧장 냉장고로 향해서 알로에 젤을 발라줄게요. 시원한 알로에 젤을 바르게 되면 피부 진정 효과도 있을 뿐더러 밤까지 가는 사이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서예요. 차가운 알로에 젤이 얼굴에 닿는 순간이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얼굴을 닦아낼 건데요. 페이스 티슈를 사용합니다. 일반 수건에는 먼지도 많고 세제 성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페이스 티슈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절대 비벼서 닦지 마시고요. 꾹꾹 눌러서 닦아주세요. 제가 왼쪽, 오른쪽 얼굴을 나눠 닦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티슈가 작아서 한 번에 안 닦여서 그런 겁니다. 아침 기초로는 알로에 젤 사용 후 딱 한 가지 이 수분 크림만 사용합니다. 장점은 성분이 아주 순하고 단순하다. 고로 피부에 아무 자극이 없다. 그리고 용량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다. 성분이 단순한데 비싼 가격에 팔리면 어이가 없을 텐데 성분에 비례한 가격이라 아주 부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촉촉해요. 단점은 많이 바르거나 제대로 펴바르지 않으면 뭉친 곳에서 때처럼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얼굴을 박박 문지르면 때처럼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아직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분크림을 바를 때 얼굴에 다 바르고 나면 외곽에 덜 발린 수분크림이 있는데 이걸 끌어내려서 목까지 발라주면 해결됩니다. 다음은 선크림. 구찌몰을 사용하면서 구찌몰 사장님과 저 사이에서 선크림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조금 달라서 헷갈리셨을 거예요. 답변을 드리자면 구찌몰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구찌몰 처음 시작하자마자 시중 제품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바르게 되면 구찌몰 제품의 그 효능이랄까? 그런 게 제대로 발현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구찌몰 사장님께서도 다른 제품들과 혼용 사용을 추천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구찌몰 비누, 미스트, 에센스, 크림만 딱 사용했었고요. 이렇게 3개월 정도 사용했는데요. 사용 후기를 더 얘기하자면 이 영상에서의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의 다른 주사 피부염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 피부 기준 3달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가면서 보통 피부인 척 하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부터 선크림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리하자면 주사 피부염 때문에 구찌몰 비누와 제품 사용을 시작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께서는 선크림도 사용을 멈추고 일단 구찌몰 사장님께서 조언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는 톤업 효과가 있는 선크림이에요. 때때로 얼굴 전체에 다 바르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태국에 처음 왔을 땐 얼굴 전체에 다 발랐었는데 요즘은 얼굴이 좀 많이 타기도 했고 마스크를 쓰는 날이 많아서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때가 많아요. 부분적으로 자외선을 많이 받는 곳에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터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장점은 자연스러운 커버와 안색을 밝혀준다는 것, 단점은 건조합니다. 그래서 알로에 젤이나 수분크림을 제대로 안 발라주면 아무리 습기가 높아도
건조해요. 평소에는 선크림까지가 기초 케어의 끝이었는데 오늘은 화장까지 할 거예요. 주사 피부염 겪고 나서 피부의 홍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 돈 주고 블러셔를 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홍조가 많이 나아지니까 돈 주고 홍조를 사게 되더라고요. 이 두 제품은 최근에 산 거라서 따로 성분 조회를 하지 않았는데 방금 검색했더니 타워 28 제품은 유해 성분이 무려 12개였네요. 전부 친환경적인 성분으로 만들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천연 성분들도 주사 피부염엔 해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철저히 사용을 제한했었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실수를 무한 반복 중입니다. 사용한 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근에 피부가 다시 안 좋아졌다고 느껴지긴 했는데 이것 때문이었네요. 여러분은 사지 마세요. 키코 벨벳 터치 블러셔. 얘도 색깔 때문에 그냥 산 건데 방금 검색하니까 유해 성분이 3가지가 나온 위에 제품에 충격받아서 그런지 지금 아무런 타격이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까진 블링글로우라는 브랜드의 크림 블러셔를 사용했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안 쓰고 있다가 방금 생각나서 추천하려고 검색했더니 한국에서 파는 곳이 사라졌어요. 언제 없어졌죠? 입술은 아까 볼에도 발랐던 버려도 안 아까운 저 타워 28 제품을 바르고 있네요. 입술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으니 립 전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 후에는 혈색이 있는 아무 립이나 발라줍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썼어요. 그 다음 파우더입니다. 태국이 사계절 내내 너무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톤업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의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태국에 온 이후로 파우더 사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성분으로 제일 좋은 건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입니다. 얘가 성분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제가 안 쓰는 이유는 너무 건조해요. 얼굴에 바르면 그냥 쩍쩍 갈라지고 퍼석퍼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의 직원인 제 친구의 추천으로 따라 사봤어요. 성분은 덜 좋을지 몰라도 피부가 다른 파우더들과 비교했을 때 촉촉한 편에 속해요. 미세한 펄도 들어있어서 처음엔 좀 오버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펄이 있는 게 더 좋아요. 피부가 더 좋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아이섀도우 겸 아이브로우는 그냥 있는 거로 대충 씁니다. 대신 연하게만 해줄 거예요. 메이크업이 진해질수록 단점이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쯤에 눈썹, 저쯤에 눈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하는 걸 좋아해서 딱 여기까지만 해줄 거예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따로 쓰기도 귀찮고 뭔가 제 얼굴이랑 긴 속눈썹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주면 별일은 없지만 외출할 때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역시 너무너무 더워요. 오늘도 너무 덥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밖에 나왔어요. 보석 가게에서 귀걸이랑 목걸이도 보고요. 같이 밥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왔고요. 이제 화장을 지울 거예요. 트리트먼트를 먼저 머리에 발라줘요. 방치할 동안 양치를 했고요. 샴푸 전에 클렌징 워터로 얼굴을 먼저 지울 거예요. 이건 태국에서 찾아낸 정착댐이에요. 처음엔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싶어서 한국에 갈 때마다 2리터씩 이렇게 이고지고 왔는데 현명한 판단이 아닌 것 같아서 태국 사이트 다 뒤져서 성분 검사 후 얻어낸 제품입니다. 이걸 거품기에 담아서 한 손바닥 가득 짜서 얼굴에 발라요. 처음에 바르면 화장품 성분 때문에 이렇게 다 사그라들어요. 거품이 이렇게 사라졌다면 더 이상 문지르지 말고 물로 한번 헹궈줍니다. 이제 다시 한 손 가득 거품을 짜서 또 얹어요. 아직 얼굴 위에 있는 화장품 성분들 때문에 거품이 또 금방 사가요. 그럼 마찬가지로 문지르지 말고 또 헹궈요. 3번째예요.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똑같아요. 얼굴 위에서 거품이 덜 삭고 오래 유지될 때까지 반복해줘야 돼요. 이렇게 10번을 해도 클렌징 오일 한 번 쓰는 것보다 자극이 적으니까 저 믿고 이렇게 클렌징 해보세요. 남은 거품으로 얼굴에 있는 화장품을 1차적으로 지워냈고요. 이제 얼굴에 비누칠을 하기 전에 아까 발랐던 트리트먼트를 헹궈내고 샴푸칠을 끝내줍니다. 이제 비누로 2차 세안을 할 거예요. 비누로 거품을 가득 내서 얼굴에 비누칠을 할 거예요. 손과 얼굴 사이에 거품을 끼워 놓고 손에 최대한 힘을 빼고 거품으로 얼굴을 문지른다 생각하세요.
한번 헹궈줄게요. 이제 한 번 더 비누로 거품을 내요. 얼굴에 두껍게 발라줘요. 귀도 씻어주고 얼굴과 두피가 맞닿은 외곽 부분에도 발라주고 남는 거품은 가드름 등드름에도 얹어줘요. 이 상태로 좀 놔둘 건데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금방 헹궈내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 상태로 몸에도 거품을 다 묻혔어요. 이제 정수리 부분으로 물을 틀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헹궈줘요. 다 씻고 마찬가지로 냉장고에 있는 알로에 젤을 얼굴에 듬뿍 발라줍니다. 피부가 한여름에 얼음물을 마시는 기분이에요. 몸에 물기를 닦는 동안만 발라두고 다시 페이스 티슈로 닦아내줍니다. 알로에 젤은 흡수도 느릴 뿐더러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남아있는 젤이 끈적거리고 얼굴에 자극도 생기고 가려워지고 암튼 정말 별로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 닦아버리세요. 하지만 적당한 시간 안에 닦아내시면 이것보다 좋은 수분 공급도 없어요. 구찌물의 제한은 구찌물 제품만 딱 쓰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사용했었다가 건조해 죽을 것 같아서 꼼수로 끼워 넣은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진짜 건조해서 죽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합니다. 아무렴 죽는 것보다는 꼼수가 나으니까요. 대신 무조건 알코올이 없는 제품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사용하는 아로마티카 알로에 젤은 성분에 알코올이 없어서 수십 통 비우는 중입니다. 클렌징 워터랑 알로에 젤만큼은 만수르 못지않게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초들을 사용할 건데요. 구찌물 제품들을 다 사용했을 때쯤 우연히 검색하다가 알게 된 브랜드라 써봤는데 다행히 저랑 잘 맞아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건 비추입니다. 자극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구찌물 제품부터 쓰신 다음 적응이 된 다음 바꾸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 세럼은 안에 작은 입자가 있는데 이게 날카로운 유리를 갈아 넣은 듯한 느낌이에요. 처음에 바르게 되면 너무 자극적이라서 당장이라도 씻어내고 싶은데 그래도 한 달 정도 존버를 했더니 피부에서 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이 세럼의 맛을 알게 되어서 자극이 없으면 아쉬운 심정입니다. 다음은 크림이에요. 되직한 크림이고요. 크림이라고 해서 수분감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건조해요. 건조하고 또 건조해요. 너무 건조해요. 발림성이 부드러운 편도 아니고 보이는 그대로예요. 바르면 하얗게 일어나서 마치 클렌징 폼에 물 안 묻히고 빡빡 씻으면 하얗게 일어나는 암튼 얼굴에 이렇게 펴발라 놓고 두드리면서 흡수를 시켜주면 흡수가 되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구찌물 크림까지 바른 그런 상태와 유사하게 됩니다. 뭘 바르긴 다 발랐는데 여전히 건조해요. 이후에 수분 크림을 바를 거예요. 이것도 안 발라도 되지만 너무 건조하신 분들께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수분 크림을 바를 건데요. 아침에 썼던 거고요. 밤에는 듬뿍 바를 거예요. 막 문질러서 흡수시키는 느낌은 아니고 한 번씩만 얼굴 위에 두껍게 깔아주는 느낌. 흡수가 목적이 아니라 그 당장의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서 수분 이불을 덮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눈 주변에는 피지선도 없고 피부도 얇아서 진짜 주름이 많이 신경 쓰이실 거예요. 저는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비판텐 크림이나 보습크림 발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다른 제품들을 쓰다가 최근에 비판텐 크림으로 넘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의 가을, 겨울이나 너무너무 건조한 날씨에는 바이오더마 이 크림을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위에서 아주 건조할 때 바이오더마 크림을 가져가서 덧바르고 있습니다. 구찌물 제품들이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입술도 바싹바싹 말라요. 입술은 좋아하는 립밤으로 촉촉하고 축축하게 보습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저녁 루틴도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저의 최근 루틴을 공유해 봤는데요. 주사 피부염이라는 증상이 사람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병이라고 오랫동안 느끼면서 많이 고통받았었는데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쩌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었거나 지금도 느끼고 계셔서 저의 유튜브나 블로그로 관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직접 사서 써보고 겪어보면서 좋았던 방법들에 대해 기록을 이렇게 남겨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요. 밀가루 음식, 설탕, 술 피하시면서 건강한 마음으로 제가 추천한 이런 방법들로 존버하시다 보면 피부는 무조건 돌아올 거예요. 영상에 나온 모든 제품들은 더보기란에 추가해 놓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